옷은 소박한 검은색 드레스 하나만 딱 입고 나옵니다. 그리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 하나만 하고 가발도 쓰지 않았어요. 자,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키티보다는 안나가 훨씬 더 외모가 멋지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대목을 보면서 저는 톨스토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톨스토이의 눈에는 정말 안 걸리는 것이 없습니다. 톨스토이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의 삶과 관련된 것, 인간의 육체와 관련된 것은 그 어떤 것도 허투루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여성의 드레스까지도 이 사람은 차근차근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톨스토이의 패션 감각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여기서 그 소피 마르소가 입었던 이 검은 드레스하고 또 코코 샤넬의 검은 드레스는 상당히 유사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죠. 예, 단순하고 소박하고. 그래서 그 옷을 입은 사람의 그 살아있음, 그 진정한 그 아름다움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옷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톨스토이는 여기서 뭐 단지 자기의 패션 감각을 자랑하고 싶어서 이렇게 검은 옷을 입혔던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검은색은 무슨 색이죠? 죽음의 색입니다. 순환의 색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안나가 무도회에서 검은색 드레스를 입었다는 것은 자기의 사망 증명서에 서명을 하는 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안나하고 브론스키는 맨 처음에 어디서 만나냐 하면은 기차역에서 만나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두 남녀가 첫 번째 만나는 그 장면에서 사람이 죽습니다. 인부가 들어오는 기차에 치여서 죽는 거죠. 참 불길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죽음의 전조가 되겠어요. 이것뿐이 아니에요. 안나와 브론스키가 처음 관계를 갖는 그 장면도 톨스토이는 살인과도 같다 이렇게 아주 무섭게 표현을 합니다. 참 끔찍해요. 또 그것뿐이 아닙니다. 나중에 브론스키가 경마에 나가는데 그 경마에서 자기가 아끼던 말을 죽게 합니다. 목이 부러져서 죽게 하죠. 자, 브론스키의 말이 죽는 것, 인부가 죽는 것, 그리고 안나가 검은 드레스를 입는 것, 이것은 결국 이 안나 브론스키 커플이 죽음을 향해 갈 수밖에 없다는 그 복선인 셈입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톨스토이는 왜 이렇게까지 육체의 끌림에 대한 만남을 증오했을까? 그리고 이것은 도대체 그 톨스토이 본인의 결혼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자, 이 점에서 우리는 톨스토이 자신의 결혼 생활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톨스토이는 35살 때 결혼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굉장히 방탕했다는 얘기 했습니다. 그런데 톨스토이가 이 결혼을 하려고 했던 그 부분을 읽어보면요, 좀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흔히 우리가 결혼을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하고 연애하고 구원하고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톨스토이는 일기에다 이렇게 써놨어요. 올해 안으로 나는 꼭 결혼해야겠다. 이게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이 일종의 목표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는 방탕한 삶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로서 결혼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굴 사랑해서 결혼한다는 그런 관념조차가 없었던 것이니 여성의 입장에서 볼 때는 괘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일기에다 해마다 신년 초에 이렇게 씁니다. 올해 안으로 꼭 결혼하겠다. 이게 무슨 금연입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몇 해 안에 진짜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결혼의 대상은 독일계의 의사인 베르스 씨의 둘째 딸입니다. 톨스토이는 베르스 씨의 둘째 딸인 소피아에게 청혼을 합니다. 그리고 청혼에 대한 허락이 내리자마자 일주일 만에 결혼식을 해버립니다. 정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그렇게 결혼식을 해치워버린 것이죠. 자, 그리하여 이 톨스토이 그리고 톨스토이의 부인 소피아, 이 두 사람은 인류 역사상 가장 불행한 결혼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와 소피아 부인의 결혼은 역사에 기록된 가장 불행한 결혼이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두 사람이 싸웠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냥 토닥토닥 거린 적도 있었고 아닌 적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또 서로 사랑한다는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사랑한 적도 있었겠고요. 그러나 나중에는 정말 뭐라고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머리가 터지도록 싸우게 됩니다. 처음에 싸울 때는 문제는 일종의 성격 차이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톨스토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입니다. 자, 인류의 스승의 자리에 오르려면은 얼마나 참 복잡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똑똑했겠습니까? 보통 사람이 인류의 스승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그는 상대방에게서도 굉장히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부인은 정숙해야 되고 똑똑해야 되고 사려 깊어야 되고 그러면서도 또 순수해야 되고 살림도 잘해야 되고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바느질도 잘해야 되고 아이도 많이 낳아야 되고 세상에 이 모든 것을 아내에게 기대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아내는 그냥 보통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또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에게 헌신적이었어요. 굉장히 훌륭한 아내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똑똑했어요. 네, 야무졌습니다. 그리고 살림도 참 잘했어요. 영지 관리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그 드넓은 영지를 이 젊은 여성이 관리를 해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게다가 아이도 또 많이 낳았어요. 소피아 부인 아이를 13명이나 낳았습니다. 그 많은 아이들 중에서 8명은 끝까지 살았고 5명은 일찍 죽었습니다만 8명도 많지요. 사실 8명이 참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 8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전부 다 모유 수유로 키웠습니다. 가계부도 썼죠. 식탁, 메뉴 이것도 늘 정했죠.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톨스토이 전쟁과 평화 원고지로 그게 몇몇 쯤 될까요? 한 수천 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 당시 PC도 없었고 타이프라이터도 없었습니다. 톨스토이 손으로 썼는데요. 톨스토이 또 굉장한 악필입니다. 자기가 써놓고 자기가 읽지도 못했어요. 그것을 부인은 전부 다 올바른 글자로 다 정서를 해줬습니다. 안나 카레니나도 부인은 정서를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소피아 부인 얘기를 들으면 주경야독이라는 말이 생각나는데 낮에는 살림하고 밤에는 남편이 쓴 거 정서해주고 자 이랬던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간에 톨스토이가 중년의 위기를 겪기 전까지는 이 부부 괜찮게 살았던 편입니다. 뭐 투닥거리기도 하고 싸우기도 했지만 그래도 비교적 잘 살았어요. 그런데 톨스토이가 중년의 위기를 거치면서 이 부부 사이는 정말 살벌해집니다. 중년의 위기를 거치면서 톨스토이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특히 무엇을 포기하려고 했냐면은 잘 사는 삶, 재산을 불리는 삶, 하인을 부리는 삶, 이것을 다 포기하자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만 참되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톨스토이 굉장히 극단적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을 더 극단으로 밀고 갑니다. 그래서 심지어 무슨 얘기까지 하냐 하면은 거지가 되어야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썼어요. 진짜로. 내가 믿는 것이란 책에 나 이렇게 썼습니다. 거지가 되어야 한다. 거지가 되지 않으면 행복해질 수 없다. 그러니 어느 부인이 남편이 거지가 된다는데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하죠. 아이들도 싫어합니다. 자, 자기 이념에 따라 청빈하게 사는 것과 거지가 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죠. 그러나 톨스토이는 두 가지를 같다고 보았고 그리하여 그는 거지가 될 것을 끝까지 고집했고 그때부터 두 사람은 정말 피 터지게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부인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죠. 게다가 톨스토이 저작권도 포기하자고 했습니다. 저작권이 그 주 수입원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쓴 보잘것없는 그 소설에서 나오는 인세를 가지고 호의호식하는 것은 죄스러운 삶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거기에 동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럴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사태를 또 더욱 나쁘게 만든 것은 제3자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체르트코프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어느 날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납니다. 이 청년도 사실 조금 이상해요. 제가 볼 때는. 그냥 귀족적인 집안에서 잘 살던 정말 멀쑥하게 생긴 청년이었는데 어느 날 톨스토이의 인생 가르침을 읽고는 그만 감동의 도가니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톨스토이한테 가서 사부님 그러면서 존경을 표시하는 것이죠. 톨스토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좋지요. 부인은 자꾸 거지처럼 사는 거 싫다고 그러는데 젊은 청년이 나타나서 정말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톨스토이하고 체르트코프는 정말 스승과 애제자의 관계를 엮어나가게 됩니다. 톨스토이가 돌아가실 때까지요. 부인이 볼 때 이것은 정말 기분 나쁜 일이었죠. 그때부터 톨스토이가 쓰는 글에 정서를 해주는 것도 체르트코프입니다. 부인한테는 청천벼락 같은 일이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 세 사람들 거의 삼각관계 수준으로 톨스토이가 타계할 때까지 서로를 미워하면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실생활에서의 결혼 생활 굉장히 불행했습니다.